네, 계속해서 플레이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핸드는 제가 5방에서 제가 이제 개인 코치를 해드리다가 조금 그분이 이해가 안 되신다고 하는 그런 핸드였었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버튼에서 프리플랍에서 상대가 레이스를 했고요. 이 사람은 루즈 어그레시브한 좀 그런 플레이어고, 저는 킹잭 수디스로 콜을 했습니다. 플랍 팟은 13센트이고요 버튼에서 제가 앞에서 책, 상대가 컨티뉴에이션 배팅, 근데 하프벳 밖에 안 나와요. 하프벳보다 조금 더 낮은 배팅 금액. 제가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콜을 했고요. 턴시 퀸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팟은 25센트가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책 치시고 배팅 보고 결정하시라고. 근데 배팅이 10센트 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콜이 맞다. 이거는 상대가 퀸 페어일 수도 있고 퀸 텐일 수도 있고, 상대가 뭐 어떤 파켓 페어일지 알 수가 없다. 마침 루즈 어그레시브 해가지고, 또 이 플레이어가 막 배팅 있으면은 배팅 세게 하는 그런 플레이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렵지 않게 콜을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콜을 하고요. 리버에서는 팟이 45센트 7에 떨어졌고 여전히 책을 쳤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배팅이 갑자기 30센트로 배팅이 좀 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진 것 같아요, 상대 낮은 에이스 같아요, 막 이런 식으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라고, 이거는 상대가 퀸텐이거나 아니면은 드로우가 말랐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파켓일 수도 있다, 이건 콜해봐야 알 수 있다, 확실하지 않다. 그때 당시에 이 플레이어 허드 데이터가 어그레션 팩터가 11.0, 7.0, 9.0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 액션을 한번 돌이켜보면 플랍부터 배팅이 약했어요. 턴수도 배팅이 약했어요. 근데 리버에서 7 떨어져 갑자기 배팅이, 그것도 팟뱃은 아니고 갑자기 자기가 있다고 우기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나요? 자, 이거는 액션이 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 콜에도 질 수도 있겠지만 이기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핸드가 잭7. 예, 그러니까 이 플레이어는 플랍이 그냥 나식으로 반보다 약한 그냥 컨티뉴에이션 bet 했고, 턴에서 뽀빵 됐죠, 뽀빵? 그래서 약한 배팅하고 리버 7페어 맞고 또 배팅한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좀 우습기도 하고 좀 어이없기도 하고, 이게 정말 저렇게 나오나 좀 이해가 안 간다 이러시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이런 배팅이 좀 이상하다 싶으면, 또 리버에서 제가 세컨 페어 탑키커일 때, 탑키커는 아니군요. 예, 세컨 키커일 때, 맞네요. 예, 퀸이 있으니까 만약에 킹 퀸이었다면 투 페어가 됐겠죠. 그러니까 세컨 페어 탑키커가 맞죠. 예. 세컨 페어 탑키커일 때 콜을 하는 상황도 있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이제 구링에서는 좀 없기도 하고, 어찌 보면은 또 잘 이제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하는 플레이어 분들께서는 배팅이 약해가지고 콜을 했어요 막 이런 경우도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배팅이 좀 수상하거나 리버에서 좀 계속 죽는 것보다는 정말 궁금하면 콜해보고 나서 노트하는 거나 경험으로 쌓는, 어떻게 보면 2방이나 5방에서밖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때가 별로 없어요. 10방에서는 이제 좀 배팅 액수가 커지고, 그때 이제 그라인딩에서 이제 25방을 향해 달려가는 막 그런 중간이기 때문에 좀 내가 하고 싶은 궁금해서 콜하는 막 이런 경우가 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때 좀 해보셔서 좀 경험 쌓으셨던 것도 꽤 좋다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예, 이번부터는 좀 독특하게 프리플랍 액션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에서 일반적인 플레이어가 레이스를 했고요. 레귤러 같은데 레귤러 같지 않은 그런 플레이입니다. 그쵸? 이 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레귤러 타입 레이스를 했고요. 3배스로 20센트 상대가 콜을 했습니다. 플랍팟은 41센트 에이스 10 4 뽀플 바닥이고요. 배팅을 55% 배팅하니까 레이스 따당보다 좀 더 세게, 따당은 48센트죠? 예, 따당보다 조금 더 세게 레이스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뭐 어떻게 될까요? 상대 에이스 10이라고 우기는 걸까요? 아니면은 뭐 글쎄요, 뭐라고 하는 걸까요? 셋이라고 하는 걸까요?
근데 되게 좀 구링 플레이어, 구링에서는 사실 이것도 올인하는 게 맞죠. 근데 이제 가끔씩 너무 좀 좀 니트 아니죠. 예. 정말 패시브한, 좀 위크한, 막 그러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콜 받고, 턴에서 뭐 무늬 3장 떨어지거나, 턴에서 뭐 다른 카드가 떨어지고, 칙 치고, 상대 올인 나면 폴드하는 그런 경우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6링 플레이 하시다 보면, 이런 상황들에서 정말, 겁먹지 말아야 살 자주 나올 겁니다. 상대가 킹, 퀸, 하트일 수도 있고요. 그쵸? 킹, 퀸, 하트일 수도 있고, 상대가 예, 에이스 4 플러스일 수도 있어요. 에이스 하트, 그러니까 에이스 하트, 뭐, 5 하트, 뭐 이런 거? 에이스 하트 5 하트, 예. 페어 뽀플도 있죠? 그거 말고도 나올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가끔씩 2, 3 하트도 나오고, 막, 좀 뭐, 3, 5 하트도 나오고, 뭐, 그렇죠. 뽀빵 같은 경우는 좀 양반이고, 뭐, 그냥 3, 5 없으신 경우도 있고, 정말 좀 어이없는 그런 핸드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콜하고 그 다음 카드를 좀 싸게 보여줄 바에는 포지션도 없기 때문에 그냥 올인하는 게 더 좋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상대가 있어야지 콜하고 내가 이기는 거 운 같고 좀 상대가 실수해가지고 이기는 그런 기분이 들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 거에 전혀 저항감이나 부담감 뭐 그런 좀 안 좋은 그런 느낌을 받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당연한 좀 6린 플레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상대가 에이스퀸을 꺼냈고요. 올인했더니 콜하고 에이스퀸. 예. 승리하는 화면이죠. 근데 이게 에이스퀸 말고도 뭐 아뽀뿔도 있고 마침 에이스가 하트를 안 먹었기 때문에 뭐 에이스 이 사람이 만약에 뭐 에이스 5 하트였어도 올인했겠죠. 그랬으면은 거의 뭐 6대4 내가 6 정도로 해가지고 싸우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어떤 여러가지 뭐 나올 수 있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무조건 있다 이렇게 인정하기보다는 내가 좋은 핸드 있고 액션이 이렇게 정직하게 정직하게 그러니까 3베스를 하고 막 이렇기 때문에 여기서 올인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여기서 한 가지 또 말씀드리자면 에이스킹으로 이 3라인 버튼, 스몰, 빅 이 세 개의 포지션은 좀 뭐 여러가지 뭐 말로 뭐 표현도 하고 그러죠. 이렇게 세 개. 예. 뭐 한 라인, 뭐 3라인, 뭐 핫존, 뭐 여러가지 말들을 많이 해요. 그 이유가 6링에서는 블라인드가 좀 더 빨리 돌잖아요. 6명이다 보니까 그쵸? 이제 그 블라인드 가능성이 굉장히 그러니까 블라인드가 자주자주 돌아오는데요. 그 블라인드를 스틸하기 위한 버튼 그쵸? 버튼 블라인드 스틸하기 위해서 앞자리에서 다 죽었을 때 특히나 앞자리에서 다 죽었을 때 버튼에서 아무 카드로 스틸할 수가 있고요. 그 스틸을 막기 위해서 3벳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모던 포커가 생겨난 이후로 라이트 3벳 같은 경우로 라이트 3벳 같은 경우도 상대방을 견제할 수도 있고 그러면은 이 플레이어가 또 자기가 또 블라인드 스틸을 하기 위해서 리레이스 4벳을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에이스킹으로 이 3라인에서 한바인이라고 한다면 조건은 한바인이에요. 한바인. 한바인이라고 했을 때는 BUI라고 한바인이라고 했을 때는 결코 상대가 진짜 엄청 니트하게 정말 타이트하게 막 정말 타이트하지 않는 이상은 에이스킹으로 이 3라인에서 올인하는 거 상당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스킹 제가 처음에 6링을 배웠을 때 막 그런 얘기 들었어요. 야 그 구링에서 파켓 에이스 구링에서 파켓 킹 쓰듯이 에이스킹 쓰면 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이해가 안 갔는데 제가 막 6링을 한 달, 2달 정도 플레이어 나니까 되게 많이 이해가 됐어요. 처음에는 에이스킹으로 프리플랍 올인하는 게 막 되게 마이너스 같고 막 제 기억에는 막 지는 거밖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막 지는 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제가 이제 홀덤 그때는 포커트래커 3 있었죠. 포커트래커 3를 보니까 에이스킹이 플러스 나는 핸드로 표시되어 있어요. 그것도 플러스 3등으로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파켓 에이스, 파켓 킹, 에이스킹, 파켓 퀸 이런 식으로 순위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아 이게 내가 너무 지는 것만 생각을 했었구나. 5대5면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그거 말고도 내가 그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니까 파켓 퀸과 파켓 킹과 파켓 에이스가 밸류를 더 끌어올릴 수가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어요. 후에 또 프리플랍에서 어그레시브 했을 때 나타나는 나비 효과 그러니까 보상으로 주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설명할 때가 있다면 그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빅에서 파켓 잭을 들고 있고요. 3라인 상황입니다. 상대는 버튼에서 레이스를 했고요. 파켓 잭으로 3벳을 했습니다. 상대가 콜을 했고요. 플랍은 754
41센트 팟이고요. 배팅을 컨티뉴이션 배틀을 했고 상대가 콜. 턴에서 2가 떨어집니다. 팟이 89. 그쵸? 근데 턴에서 이제 플랍에서 이제 배팅을 콜했을 때 무슨 핸드로 콜을 했을까요? 생각해봐야겠죠. 일단 단순하게 액면적으로 보이는 것은 뭐 페어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뭐 7페어? 에이스7? 왜냐면은 버튼하고 스몰빅 버튼에서는 더 많은 핸드로 레이스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어쩌면 한 방일 수도 있겠고요. 64 한 방 있죠? 예. 68도 한 방 있죠. 4, 6, 7, 8. 57, 714. 뭐 그런 투 페어에 있을 수도 있고, 7755, 44 같은 셋일 수도 있겠고요. 근데 일단, 6한장, 66이면은, 예. 오픈핸드 스트레이트 드로였었죠. 근데 턴에서 메이드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88, 99, 10, 10. 그럼 세임 핸드인 파켓 제길 수도 있고요. 88, 99. 그쵸. 88, 99, 10, 10은 오버페어가 되겠죠. 오버페어. 근데 문제는 마침 턴에서 어떻게 보면 저를 도와줄 수 있는 이 카드가 떨어졌어요. 저 이 카드가 내가 만약에 에이스 뽀뿌리라고 했었을 때 턴에서도 빵꾸가 생겼잖아요. 그랬으면은 내가 마치 상대방 입장에서는 에이스 킹 하트나 아니면 에이스 킹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무조건 지는 핸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는 카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길 핸드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 예. 이 플레이어가 뭐 에이스 잭 하트일 수도 있고, 그쵸? 잭 하트가 없으니까 제가 에이스 잭 하트일 수도 있고, 에이스 퀸 하트일 수도 있고, 에이스 킹 하트일 수도 있고, 뭐 10, 10, 99, 88, 뭐 심지어는 아칠일 수도 있고, 7, 8일 수도 있고, 7, 6일 수도 있어요. 페어 양차 7, 6, 그쵸? 6, 6일 수도 있고요. 어찌 보면은 2, 3 양차 오픈핸드 스트레이트로 했던 2, 3, 2, 3, 4, 5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착치고 리버 카드를 공짜 보여주는 것보다 배팅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물론 착치고 책레이스 올인하는 그런 방법도 있어요. 상대가 3백 팟에서 플랍에서 컴뱃에 안 죽고 턴에서 막 플로팅 하려고 하는, 혹은 뭔가 좀 공격적이고 뭔가 플레이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플레이어라면은 턴에서 책레이스 하는 것도 정말 괜찮은 플레이입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여기서도 배팅하는 방법이 괜찮고요. 배팅했는데 올인이 나와요. 졌나? 막 이런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내가 레이스템 팟이 아니라 3배 팟이기 때문에 내가 이미 프리플랩에서 충분한 배팅 금액을 투자를 했고요. 턴에서 한방 스트레이트가 아닌 도움이 되지 않는 이 카드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파켓 듀스로 플랍에서 콜받았다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3오버에다가 2가 떨어지더라도 뭐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파켓 듀스의 가능성 어느 정도 생각을 제외할 수가 있고요. 지금 간단하게 아주 생각해 볼 수 있으면 76, 66, 아니면 어떤 셋, 아니면 투페어, 아니면 한방 스트레이트, 아니면은 오버페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경우의 수로 따져봤을 때 내가 이기는 핸드가 더 많다 하는 거예요. 이 경우의 수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하게 많은 것들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여기서는 일단 좀 가볍게, 너무 깊게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이런 상황에서 배팅 나오고 올인 나오는 거 결코 뭐 3배 팟이라고 한다면 이런 보드에서 죽는 것 포유하는 것보다 올인하는 것이 낫고, 생각외로 승률이 정말 높습니다. 한 65% 이상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내가 팟에다가 투자한 돈이 80센트 가량이 되기 때문에 80센트? 그러니까 3분의 1 이상이 팟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건 올인 콜한 것이 낫습니다. 올인을 콜했는데 상대가 10-10.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예상했었던 오버페였었죠. 이렇게 이기는 상황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방을 졸업하기 위해서는 이 파트입니다. 이 방을 졸업하기 위해서 예전에 16편부터 21편 사이에서 이것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때는 좀 가볍게 넘어간 겁니다. 게다가 좀 가볍게 넘어갔으니까 지금은 좀 더 세밀하게 이 방을 졸업하기 위해서는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드레인지 단련, 이게 첫째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기초적으로,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이 핸드레인지를 단련하는 겁니다. 여기서 나온 빨간색, 그래 난이도 이렇게 표시를 해놨고요. 빨간색 표시한 거는 이 세 가지는 꼭 익혀야지 된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는. 그리고 이 두 가지는 5방과 앞으로 내가 그라인딩해서 실력을 늘리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분야라는 거죠. 네, 핸드레인지 단련 난이도 C입니다.
핸드레인지 규칙을 지키는 것, 네, 지키고 그대로 플레이할 수 있는 것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난이도 A, 어떻게 보면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뭐냐면 상대방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리고 분류하고 맞춰서 플레이하는 방법입니다. 상대방을 파악, 그러니까 이 플레이어가 물고기인지 레귤러인지, 물고기라고 하면 공격적인 물고기인지, 예, 공격적인 물고기인지, 아니면은 루즈 패시브에서 프리플랍은 자주 참여하는데 핸드가 있어야지만, 뭐 최소한 2페어는 돼야지만 레이스하는 그런 물고기라든가, 아니면 착치면 팟배 때리는 그런 물고기인지, 아니면 리버에서 블러프하게 좋아하는 물고기인지, 아니면은 콜링 스테이션인지, 그런 물고기인지를 파악하는 거고요. 레귤러도 여러 레귤러가 있죠. 뭐 공격적인 레귤러, 뭐 진짜 타이트 어그레시브한, 진짜 프리플랍 참여율이 막 14, 13%밖에 안 되는데 판만 참여하면 자기가 무조건 다 있대, 막 이러는 레귤러인지, 아니면은 뭐 타이트 패시브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못하는 기본적인 그런 그런 뭐 레귤러인지, 아니면 레귤러의 탈을 쓴 허드스치나, 아니면 어떻게 보면 좀 얌전해 보이기도 하지만 가끔씩 한번 삘 꽂히면 막 미친 짓을 하는 그런 레귤러인지, 아니면 정말 레귤러처럼 하지만 좀 핸드밸류를 몰라가지고 막 리버에 세컨페어로도 콜하고 막 이러는 애인지 파악을 해서 그에 맞춰서 플레이하는 방법을 익히는 겁니다. 사실 이 방에서는 물고기인지 레귤러인지만 파악을 해서 그거에 맞춰서 플레이만 하더라도 5방어 가는 밑거름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5방어 갈 수가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예. 어찌 보면 이 두 가지만 되더라도 5방어 갈 수 있는, 예, 2방어 졸업할 수 있는, 예, 그러한 레벨이 됩니다. 그만큼 사실 2방은 잘 못하는, 그러니까 가장 기초적인 그런 블라인드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2방에서도 또 배워야 될 점이 이 부분이 있습니다. 예. 크레이즈 물고기를 상대하는 방법이 익히는 거예요. 후에 물론 블라인드가 높아질수록 그 크레이지 물고기, 그러니까 막 착침 팟뱃하고 막 배팅하면은 막 레이스하고, 리버에서 착치면 팟뱃, 아니면 배팅 나오면 올인, 막 이러는 막, 예, 살벌하게 치는, 무섭게 공격하는 그런 좀, 예, 미치광이 같은 물고기 플레이어도 이제 높은 방 갈수록 더 잘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방에서부터 내가 이런 플레이들을 좀 눈여겨보고 그런 플레이어들을 상대하는 법을 익히면은 5방이나 10방이나 25방 그 이후에 그라인딩을 할 때도 굉장히 좀 부담이 덜 가게 됩니다. 좀 플레이하는 방법도 알게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체크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격적인 배팅, 센 배팅에 겁먹지 않는 거. 제가 이제 여러 명을 이제 가리키다 보니까 공격적인 배팅에 되게 겁을 많이 먹더라고요. 내가 턴이나 리버에서 이기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배팅이 갑자기 세게 나와. 뭐지? 내가 졌나? 이렇게 벌써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리딩을 믿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배팅 액수에 좀 신경을 너무 쓰다 보니까, 좀 나쁜 말로 쫄아가지고, 예,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내 플레이를 제대로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막 야금야금 깎이고 이겨야 될 거 못 이기고 막 이러기 때문에, 예, 막 잘해야 맹징, 아니면은 지고 막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공격적인 배팅에 겁먹지 않는 거.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이 공격적인 배팅에 무조건 콜하라는 게 아니라 충분히 이론적으로 내가 밸류가 있는지, 또 내 리딩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알아봐야 될 겁니다. 내가 핸들 밸류가 좋지도 않은데 내가 이기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상대가 배팅이 내가 투자한 금액보다, 예를 들어서 리버의 80센트인데 내가 들어가는 돈은 40센트밖에 안 들어갔어요. 근데 상대방이 팝bet 80센트 배팅이나 막 오버 올인 막 이런다고 한다면 나는 세컨 페어로도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밸류가 그만큼 안 된다고 한다면요. 그렇지만 내가 정말 이기고 있다는 확신이 든다면은 그런 배팅에 쫄지 말고 콜해야 된다라는 거, 혹은 그런 것에 대처를 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리버에서 밸류 벳하고 레이스에 포인트 할 줄 아는 것도 상대 레이스라는 게 무서워서 내가 죽기가 싫어서 그거를 배팅을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밸류 벳을. 근데 그런 부분들을 2방에서 고치시면은 5방이나 10방에 플레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5방이나 10방에서 성장하는데 굉장히 큰 성장 동력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핸드 밸류를 익히는 건데요. 어렵죠, 핸드 밸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 파악, 이 핸드 밸류를 익히려면 현재 상황 파악이 돼야 되고요. 액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지금 내가 유리한지, 내가 이 핸드로 얼마만큼 투자하는 것이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장기적 EV가 될 건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들은 정말 깊은 내용으로 들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오방이나 10방 이론 때 조금씩 예, 좀 썰을 풀어서 예, 나눠서 이렇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앞으로의 피드백을 받아봐서 이 다음 동영상이 6링 5방 실전편이 될지 6링 5방 이론편이 될지 그때 가서 이제 피드백을 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로리아였습니다.